외부로 갈 거를 지하수 여기로 같이 갈 거잖아 이렇게. 예, 지하수 저기서 이렇게 저쪽으로 요 지하수로 나가면 되고. 얘는 일로 이렇게 가서 저기가 연결이 되니까 그냥 일로 이렇게 나가면 지하수 되고. 여기로 가고요. 예. 요거는 여기다 빼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실하고 전기 같이 빼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홍천 물걸리 기초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은 그 전기 공사를 하고요. 이제 타설을 하기 위해서 유로폼을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근을 했는데 오늘 그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NC 하우징이 시공하는 그 홍천 현장은 그 바닥을 단을 낮출 만한 것들은 다 낮춥니다. 뭐 현관이라든가 아니면 욕실, 보일러실 이런 데 단을 낮추고요. 단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2x4 구조재로 잘 짜갖고 또 어떤 그 규격이나 틀, 치수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건축주님들이 주의해서 볼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게 단을 낮춘 부분인데 여기는 단을 낮추지 않는 부분이고요. 단을 낮추지 않는 이 부분하고 단을 낮춘 부분이 그 상부근의 높이가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을 낮추고 그냥 일반적으로 철근을 쭉 깐 다음에 단을 낮춰버리면 이 상부근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조적 역할을 못해갖고 저희들은 단을 낮춘 부분들의 그 상부근은 또 같이 낮춰줍니다. 그 높이만큼. 그래서 이 철근은 반드시 콘크리트 안에 일정한 두께로 묻혀야 되거든요. 그걸 피복 두께라고 하는데 그걸 해줘야만 그 구조적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단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부분에 보면 단을 낮춘 부분에 그 우마가 이렇게 낮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샤워실하고 변기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 그렇죠. 이 부분, 그 일반적인 그 바닥 높이보다 이렇게 단을 낮춰준 부분에 철근이 내려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을 낮춰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시공하고 있는 것이죠. 피복 두께가 다 확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반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관급 공사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이 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감리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는 그 원래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건축주들에게 이러한 그 기초가 충분한 기본에 충실한 그런 기초를 만들고 이런 걸 보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도 보면 지금 이 라인에 우마가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 낮은 우마는 단을 낮춘 부분이고 높은 거는 그 단을 낮추지 않은 그런 슬래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네. 2m만 잘 떼우면 돼. 후레타일을 그냥 엉성하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보이다시피 그 상부근이 그 접혀져서 헤드릭은 위에 바로 지중복은 위에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걸 구부리지 않고 그냥 올려놓으면 나중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00mm 이상 구부려서 반드시 그 후크로 이렇게 거는 방식으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구조적인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구조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땅에 완전히 깊숙이 박혀야 되고 망치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망치로 치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로폼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근을 구부려 보면서 그래서 이게 용접을 해서 그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가 되면 그 콘크리트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뭐 밀려갖고 그 터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잘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 가로로 지르는 상부 슬라브근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구부려져서 바로 이 테두리근 위에 이렇게 끼워져 후크처럼 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만 바로 이렇게 그 힘을 받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의 그 하중이 몰리더라도 이게 끊어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그 바닥 모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목조 주타기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기초 공사를 뭐 그냥 해도 된다, 뭐 와이어 메시 이런 걸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 기본적인 목조 주택의 하중만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진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기초가 구조적으로 단단하게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뭐 과한 시공도 아니고 뭐 부족한 시공도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을 낮추는 부분도 2x4 구조대로 정확히 치수대로 짜서 깔끔하게 철근으로 고정해갖고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앙카를 다 용접해서 붙이고 앙카 끝에 레벨기로 그 레벨을 표시해서 저기 그 표시된 부분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되는 것이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배근 작업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단을 낮춘 부분하고 단을 낮추지 않는 부분, 상부근을 낮췄기 때문에 그 상부근 낮춘 부분의 철근을 지지하기 위해서 더 낮은 무마를 접어갖고 이게 걸어놨습니다. 이 나무 상자는 레벨기가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다 레벨기를 걸어놓고 레벨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설비 공간들, 욕실, 뭐 보일러실 이런 데인데 여기도 단을 낮췄고 단을 낮춘 부분의 철근, 상부근은 단을 낮추지 않는 부분보다 낮춘 부분만큼 더 내려서 구조적 성능, 피복 두께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시공해 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비가 몰려 있는 부분인데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여기 빨간 걸로 4개가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난방관이 나오는 선입니다. 보일러실은 저 끝이고요. 요 양쪽에 욕실이 있기 때문에 욕실을 그 뜨거운 배관이 그냥 지나오면 타일이 깨지거든요. 팽창 압력 그 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땅 속으로 엑셀 배경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난방을 한 후에 들어간 식은 선만 바로 보일러실을 통과하면서 보일러실 바닥을 데우고 말리는 그런 정도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빨간 선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과하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나와서 건축주님에게 부담이 되고 덜하게 되면 너무 부실하죠. 볼 것도 없고 매일 뭐 내진 시공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그 수준에 못 따라가는 그런 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ENC 하우징은 말씀 그대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게 딱 맞게 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을 낮춘 부분들 구조재 2x4로 이렇게 짰는데 이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현장에서 오비끼 이런 걸로 이렇게 툭툭 해놓은 것보다는 훨씬 예뻐 보이죠? 여기 보시면 원형 파이프로 그 유로폼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접을 해갖고 마루보 지지 파이프에다가 용접을 해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동 찍는 거야? 예, 야동 찍습니다. 예. 형님 한번 어떻게 야동에 한번 출연해 보시죠. 지금 맨날 이런 나와서. 나 야동 안 좋아해. 야동 안 야동 봐도 뭐 별 느낌이 없잖아 이제. 야동이 그런 얘기하면 야생 동물 찍는 게 야동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야생 동물이네. 사람 야해. 뭐 저도 야생 동물 얘기한 거예요. 저도. 야생 동물 찍는 거 야동이라고. 좀 유로폼이 밀리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저 바닥에도 지금 그 지지목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지지목을 박으면 뭐 밀리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건축 현장 이런 데 가보면 유로폼이 밀려갖고 터진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대충 까고 뭐하고 그래갖고 외장재로 이렇게 덮고 그리고 아주 잘 졌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하는 현장들을 보는데 그런 걸 보면 좀 답답하죠.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우리 현장은 지지하는 게 바로 이렇게 원형 파이프로 용접을 해서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다루끼로 지지를 하고 바닥에도 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타이도 끼워갖고 바로 지지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로폼 자체를 지지하는 그 층이 기본적으로 4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또 이렇게 구조력을 받는 데는 이런 구조재로 또 잘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지지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지목만 지금 세 개의 층이 있는 거죠. 예, 여기도 하나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했고, 중간에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상층부에도 또 지지목들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콘크리트가 특히 이렇게 그 바닥으로 깊이 내려가는 그런 그 지중보가 있는 그 줄기초와 매트 기초가 결합된 그러한 그 기초들은 콘크리트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해놔야만 시공 중에 콘크리트 압에서 이렇게 터지는 부분이 없고 정확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뭐 더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없이도록 반듯한 그런 기초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공사하다가 콘크리트가 터져갖고 나와서 밀려갖고 이렇게 되면 틀이 안 맞으면 그걸 바라보는 건축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어떤 실수 없이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그 콘크리트 담당 기초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수준을 높여서 그 일본
일본 단독주택 현장에서 그 기초공사 하듯이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도 하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는 디테일을 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건축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그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초과되는 비용들을 절약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혁신을 이루어 갖고 좋은 기초, 목조주택이면 이 정도 기초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초로 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전기선 배관도 이미 도면에 제가 전기선들을 다 표시해 갖고 나와야 될 부분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벽들을 타고 다니는 전기선이 없도록 그렇게 그런 걸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벽체 중간에 전기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이제 벽에 부담도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없을수록 좋으니까 그럼 그 공간은 다 단열재가 차지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기초 콘크리트에 묻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하세요. 이렇게 콘크리트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콘크리트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건축 방송에서도 그 자칭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건축의 모든 분야를 잘 아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콘크리트 기초는 하중을 받는 부분이 철근이 지나는 부분이 하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하근이 돼 있잖아요. 상하근. 그래서 상부근은 압축 강도랑 관련된 그런 그 하중 지지력을 갖고 있고요. 하부근은 바로 인장 강도랑 관련된 그런 지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은 압축 강도도 아니고 인장 강도도 아니고 아무런 강도가 없는 거죠. 그냥 두께일 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바로 이런 시공을 할 때 이렇게 상부근하고 하부근 사이가 넓을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저렴한 폼 같은 걸 그냥 집어넣고 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부 철근이 지지받는 압축 강도랑 하부 철근이 지지받는 인장 강도가 문제가 없다면 중간에 뭐 저런 거 배관 이런 거 얼마든지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콘크리트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건 뭐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제 상부근 그 다음에 하부근이 콘크리트랑 정확히 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복 두께가 정확히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분들이 있는 저렇게 다운한 부분, 단을 낮춘 부분은 바로 그 상부근이 바로 콘크리트에 드러나기 때문에 강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단을 낮추면 거기에 있는 상부근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작업들이 아주 큰 공사나 관급 공사가 아니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근데 저는 우리 기초 팀장님하고 같이 저거 그냥 낮추도록 하자, 정확히 원래대로 하자 그래갖고 저 구조제가 들은 것만큼 상부근도 저쪽 부분들은 다 낮춰놨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많이 전기선을 심어서 그 전기선이 필요한데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인덕션 선이라든가 에어컨 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냉장고 TV 선, 그다음에 외부 조명선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CCTV 선 이렇게 다 인터폰 선, 그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등선.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지하수기 때문에 지하수 그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선들, 그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저 건물은 이제 나중에 창고 용도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창고로 나가는 선들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미리 다 작업을 해두면 굉장히 부담이 없고 좋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상부근하고 하부근 사이에 저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상부근, 하부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테두리근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콘크리트에 묻혀서 피복 두께를 가져서 구조 강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트 기초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철사와 여기 이제 원형 각 파이프 이게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걸 일본어로 이제 마루보라고 그러고 이걸 반생이라고 합니다. 반생이는 한자로 이제 번호가 붙은 번, 생이는 선. 그래서 번호가 붙은 선. 즉 이제 뭐 1호 철사, 2호 철사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고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바로 결속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철사는 이런 데서 이렇게 쓰이지만 실제로 그 제조 과정은 굉장히 그 뭔가 우월하고 엘리트적인 그런 제종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열연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내년으로 압착해서 뽑아내고 다시 유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을 가해 갖고 열연화시킨 그런 게 바로 이 반생입니다. 그래서 이 반생이가 우습게 보여도 실제로는 그 제조 과정을 보면 매우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탄생이 됐다. 그래서 이 반생이를 갖다 해놓으면 끊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각 파이프가 없어서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네모난 나무는 철사가 이런 데 박혀갖고 이렇게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둥근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때 그 이름 마루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이게 마루보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원형 각 파이프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사는 옛날 그 철사 그대로 쓰게 되고 철사는 이제 번호가 붙어서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친구 왜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이 가설제 사장 같으면 조금씩 해. 그런 거를 어떻게 나는 건데? 네. 이거 가설제는 말이야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사서 빌려주고 돈 받고 응? 그냥 넓은 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설제. 나도 가설제 산업하고 싶어. 안 해줘서 그렇지. 한가리 잘 안 해주잖아. 근데 맨날 그러니까 옛날에 가설극장이라고 있었잖아. 가설극장 했었지. 그게 다 그거예요. 가설극장이나 가설제나 다 도끼인 게 거지. 그렇지. 그런 건가? 그렇다고 그래. 우리 한번 넘어가. 글쎄.